여기에 이거. 자, 이 록을 우리가 일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이 록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운성 무슨 법? 공법이라고 하죠, 공법. 공법이라고 하는데 운성 공법은 우리가 록궁 이런 말 써요. 이거는 뭐 원래 이렇게 우리 이제 학파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궁에 있다 이런 거 공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공법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식신 인중에 보면은 무병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식신이라는 성분은 제일 처음에 공법을 기초로 해서 록궁에 있잖아, 그지? 록궁, 그죠? 그 다음에 병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자법으로,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자법으로 보거든. 그걸 자법이라고 하는데, 자법으로 할 때는 이 식신이 어디에 자한다고? 장생에 자잖아요. 그래서 식신은 록궁에 있고, 그 다음에 생에 자하잖아요. 원래 자생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생에 자한다 이렇게. 아시죠? 록궁 자생.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 예를 들어서 곤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 앞으로 여명은 이렇게 곤조 이렇게 적고 남명은 뭐라고 적어? 곤조 이렇게 적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명이라고 하면은 식신이 록궁에 있으면서 장생을 얻었지, 그지? 생록을 얻었지, 그지? 이제 이렇게 같이 겸간하지, 그지? 두 가지를 겸간하잖아. 이 겸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매트릭스 아시겠죠?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써요, 두 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은 어떤 자식? 장생, 후원을 얻고 귀여움을 얻고 누군가의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록이 있으니까 어때요? 제 몫을 하는 자식 이렇게 딱 갑인일주의 여자가 놓는 자식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갑인일주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 분명히 3살, 4살 때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이제 이 애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생육궁을 타고 나니까 장생을 타고 났다는 걸 축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갑인일주 여자가 애를 놓을 때 어디 저 외지에 가가지고 식구들 몰래 애를 놓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어. 이미 자식은 그렇게 딱 장생궁에 딱 들어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불운하게도 이 여자가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21대운이어가지고 21대운에 만약에 신이 걸쳐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인주좀 깨졌지? 그러니까 이런 운의 시기를 맞으면은 생지에 있던 식신이 그런 상황대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지. 그렇게 딱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록이라는 글자가 이 사람은 록을 이미 록궁 타고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직장인이겠지? 아니면은 조직에 뭐 공무원이든지 록을 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록을 타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록봉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인이든 뭐 공직자든 갑인일주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갑인일주는 뭐 합리적인 사람이고 권록에 자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권록에 봉했으니까 그냥 뭐 합리적으로 보통 사람이 뭐 건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그거는 술기가 될 수가 없고 왜 그런지 정확하게 납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조직이나 직장에 거처를 둔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금묘화실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장기, 하덕기 뭐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장성했을 때 이 사람은 직장을 갖게 되잖아, 그지? 조직에 있게 되는데, 자, 조직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위가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위 또는 록위. 직위가 있으려면 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관성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관이 어떤가를 보려니까 금이라는 기운이 글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가 예를 들어서 경술원에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관이 듣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관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걸 내가 우리가 고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게 있든 없든 요 시기에는 록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게 나왔잖아, 그지? 근데 관의 동태를 살피는데, 자,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다 마찬가지야.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때 이 사람은 여기다가 원형이정, 이건 원형이정이라 그래요. 여기 배우자궁은 금묘하실이지만 육친궁을 할 때는 우리가 금묘하실, 우리 뭐 조상, 부모, 배우자, 자식은 금묘하실이지만 원형이정에 따르면은 성장기 뭐 중력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원형이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관이 어디로 가? 여기서 이렇게 진격하겠지, 그지? 여기에 딱 가면은 요것을 여기다가 갖다 대는 걸 뭐라 그러냐면 끌어가지고 붙인다고 해. 인종이라고 그래. 운성인종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관이 일 딱 가면 어떻게 되겠어? 경이 인으로 가면 어떻게 돼? 절지에 놓이죠? 절지에. 그러니까 경이 있든 아니면 없든 요 시기에서는 관이 어떻게 돼? 절에 놓이죠? 관은 자 여기서는 궁이다 자다 이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써. 부직을 풀었으면은 록궁에 봉하고 록궁을 만나고 봉법에서 그지? 생지에 뭐한다? 좌한다. 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관은 정한다. 어디로 정해? 절지로 정하잖아. 절지로. 끊어졌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절종한다고 한다고. 절종. 있든 없든 있어도 끌어당겨서 보는 거고 없으면은 무형의 관을 여기다가 대비해서 보니까 갑인일주의 특징은 뭐라 그랬지? 관성, 절종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기 뭐야 팔자가 따보면은 뭐 사실은 팔자를 처음에 좀 이렇게 한 1년 공부하면은 잘 봐. 팔자를 배운 대로 보니까 어? 그러다가 야 너는 식신이 있으니까 야 너는 의식의 구애됨도 없고 야 너는 제가 이렇게 유기하니까 부자일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보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재성이 뭐 신강제강한데도 가난뱅이도 있고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 그래도 재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융합이 안 되니까 자신이 어떻게 돼? 점점 없어지잖아, 그지? 근데 팔자라는 것은 팔자를 딱 열면은 바로 필살기를 던져야 되는데 뭐 이게 헷갈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팔자술 종결이라는 것은 이 팔자술 종결의 각 60갑자 순으로 이렇게 책은 마치 일주론처럼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인을 배우는데 나중에 이 갑인이라는 게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붙어 있어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갑인록인데 그냥 이건 관성절종이야. 관성절종. 그러니까 갑인 딱 이러면은 갑인일주에 사람이 딱 오면 관성절종이야. 여자가 왔어. 관성이 절궁에 놓였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남편하고 전하냐. 그러니까 남편과 뭐야? 별별 떨어져 사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유력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기부냐 아니면 천부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이 사람의 관의 동태를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신생이다 이러면은 관 자체가 일단 유리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부야, 그지? 그리고 팔자의 관이라고는 딱 달랑 하나 청하게 나타난 거지, 건전하게. 그럼 육친구에 남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있지만 간성 절종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남편과 떨어져 있는, 남편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떨어져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관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신 하나 달라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인일주인데 신시에 태어났어. 그리고 오로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관이 깨졌지. 관이 깨진 상태에서 관성절종이면 관성절종이면 뭐겠어? 어? 사별이든 이별이든 독신이든 이미 깨졌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해서 딱 알고 탁 날리면 이건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고 그 대답을 그렇게 딱 뭐 때문에 왔어요? 이게 묻는 게 이게 술산이 아니고 중심같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한 돈 많은 받고 가는 건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만 원 받고 갈 수는 없잖아. 한마디 딱 해주는데 딱 오면은 여자가 딱 들어서는 순간 갑인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순간 강성절종 해가지고 딱 답 나가는 시간이 몇 초겠어요? 네? 몇 초? 아저씨 몇 초가 걸려? 네? 한 5초 걸려? 그게? 0.1초다 0.1초 진짜. 그래 안 그래? 반에서 문제가 딱 발생했잖아요. 남자는 뭐겠어 남자는? 네?
근데 이제 그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살 남자가 들어왔는데 자식 문제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하여튼 뭐 만 50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 닿는 남자가 왔다 이러면은 자식에도 문제가 있고 반에도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앉으세요. 네. 문제를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뒤에 좀 옆에. 이 사람은 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저씨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겠지. 뭐가 끊어졌어? 록이 어떻게 됐어? 있었는데 관은 절종이니까 직장이 있을 때는 뭘 한다? 록봉을 받다가 관성 절종이니까 반드시 직장을 그만둔 경력이 있다. 그 다음에 아들하고 어떻게 되겠어? 자식하고 어떻게 됐어? 단절됐잖아. 그렇잖아. 그 두 가지 현상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딱 도사지 뭐.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다 얘기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맞게. 사람이 복장이 뭐 점잖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다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부채도서가 태국막 하나 딱 펼치고 있으면 오자마자 잘 살지 그랬어 왜 이렇게 한마디 하든지요. 열자마자 바로 그냥 딱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한정술 종결 불상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지 우리 지금 운성 그지? 운성의 12운성의 그 글자가 록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글자의 기본 물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논하기 때문에 이걸 포태물상이라고 하는데, 이 포태물상이 팔자술, 술전, 실기의 가장 최고봉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기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기서 정관패, 식신, 봉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나오고 나중에 책으로 가 공부하세요. 종결과정이니까. 궁금하면 이제, 근데 그 정관펜이나 식신봉요나 이런 거는 선생님 안 중요합니까? 왜 안 중요해? 이 사람이 부인이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동태를 알고 이러려면 그 격국에 다 나타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술기를 이렇게 날리는데 순식간이지. 예를 들어서 근래에 이제 근자에 들어가지고 나 분당에 한 4년이 뭐야? 제가 분당에 거의 한 10년, 2001년부터 거의 한 분당에 10년 정도 제가 살았는데, 분당 사람들 제가 사주받은 적이 없어요. 분당 사람들 팔자를 봐준 적이 없다고 내가. 서울 사람들 한두 번도 봐주거나 뭐 부산 사람을 봐주거나 했지만 분당에 살면서도 분당 사람들 봐준 적이 없는데, 근래 들어가지고 한 10명, 20명?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근래 뭐 2, 3주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가족들 사주두고 하니까 한 일주일에 한 10건씩 본 것 같아요, 내가. 10건 정도 보는데, 그냥 팔자, 나 복잡하게 안 봐. 그냥 포태물상으로 너 어떻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술기 날려야 되는 거예요. 동양 술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딱 알아야 돼. 한의도 동양 아니면 찰색만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풍수하는 애들도 딱만 보면 탁 나와야 돼.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산에 막 올라가서 보고 고개 절레절레하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러면 쟤는 아니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죠? 술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풍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지만 명리가 이제 베이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원래 풍수하고 명리 좀 이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사상 체계도 이질적이고. 근데 풍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발공부거든. 이게 그 발공부인데, 그러니까 발에 무슨 공부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명리는 책상 공부, 풍수는 발 공부라 그래가지고 풍수는 실전에서 자꾸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풍수의 성공론이라는 건데, 그 한국론 풍수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기학파하고 현기론자들하고 이론자들이 있어요. 이론자는 이제 나침반 가지고 이제 재고 이런 게 이제 이기론자인데, 그 풍수하는 놈들이 다 깨졌잖아. 왜 깨졌냐? 현궁풍수가 들어왔잖아. 현궁풍수가 들어오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현궁풍수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풍수의 명리를 가미한 게 현공풍수예요. 그러니까 발공하는 놈들 쫓아올 수가 없어. 현공풍수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현공풍수가 누가 했냐면은 현공풍수는 여러분 무릉 출판 유한공사에 보면은 적천수 해설서를 가장 마지막에 낸 사람이 저예요. 내 바로 전에 현대파역 적천수라는 책이 있어. 현대파역 적천수라고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좀 생각이 안 나네. 종이명. 종이명이가 중이명이지. 그러니까 종이명이가 현대파역 적천수를 쓴 명리가야.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이제 적천수 해설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명리가 답이 안 나오거든. 왜 안 나오냐면 팔자술 종계를 몰라. 그러니까 이 기하 체계를 모르는 거야. 이게 기론 체계를 모르니까 술수에서 아주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명리하는 사람은 다 그래. 회의감을 느끼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풍수로 가는 거예요. 풍수로 갈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명리 지식을 합하고 여기에서 위, 향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풍수하던 애들이 그냥 졸지에 다 추풍내가처럼 다 떨어지고 현공풍수의 시조가 종이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현공풍수, 지한공풍수는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한 판에 날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갑인이라는 게 있는데 갑인이 좀 명리대다 명리대 진짜. 오전에는 녹화, 오후에는 문화재. 그래서 이렇게 록이 있으면 이 록이라는 게 언제 그러면 이 팔자에 록이 있으면은 이 나중에 이제 운성은 신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생육, 대록, 왕세, 병사 뭐 이러는 게 지살, 연살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화라는 게 있다. 그럼 도화가 있으면은 이 도화가 연살이잖아. 연살. 그지? 도화살, 연살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사지야, 사지. 사지가 아니라 참. 여기 이게 우리가 운성으로 하면 욕이에요. 그러니까 팔자에 욕이 있다 이러면은 그 도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도화가 있으면 도화가 끼가 있어야 되나? 도화가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근데 이놈이 도화가 있는데도 전혀 끼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 신사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신사를 보는 게 아니라 팔자라는 거는 오소독스하게 오행의 생극제와 이법을 가지고 봐야지 오행의 작용을 봐야지 신사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신살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론책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운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기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친구는 도화가 있으면 기가 있는 친구인데 그 도화가 있는데도 기가 없고 이러니까 도화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도화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이제 적천수에 보면 은현론이라고 있어요. 은현론. 은현론이 뭐냐면은 숨겨져 있고 드러나고 이런 뜻이잖아. 그지? 은현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거야. 은현론이 뭐냐면 채용론 같은 거예요. 채는 뭐 숨겨져 있고 용은 드러난다야. 우리가 격국을 정할 때 월지 장간을 해서 투한 것을 격국으로 정하지. 그걸 뭐라 그래? 격국용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원래 그때 격국은 뭐야? 월지지. 월지에 숨겨져 있는 지장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야, 이거 조결까지 이건 들을 자기 다시 저기 문화센터에서 좀 더 듣고 와야겠는데. 지장간을 우리가 인원용사지신이라 그러잖아. 지장간을 인원용사지신이라 그래요. 에? 월지장간에 써있는 걸 우리가 월령용사지신 그러지. 그 인원용사지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탁 드러나야 그것을 격국용신으로 쓰는 거야.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드러나서 쓰는 것을 우리가 용사지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딱 들어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그지? 안 보이는데 요게 숨겨져 있을 때는 그게 채야. 그리고 쓸 때는 뭐야? 용이야. 드러난 걸 격국으로 정하잖아. 그게 은연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적천수는 은연론을 막 아주 그냥 한 개 그 나냐 시구처럼 딱 썼는데 그거를 해설을 그냥 몇 페이지 진짜
빠지게 그냥 풀어 썼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핵심은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은연론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 드러나면 이게 용이 되고 숨겨져 있는 게 채다 이런 개념이야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은 팔자에 욕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그것은 욕으로 그냥 숨겨져 있는 거야. 우리가 신살이나 운성은 어디다 붙여요? 천간에 붙여, 지지에 붙여. 지지에 붙이잖아. 지지에 붙이면 숨겨져 있다가 요게 확 드러나는 게 이제 끼로 발로 하는 거야. 그제? 드러나려면 천간으로 드러나야 되잖아, 도화가. 근데 도화나 운성이라는 게 천간으로 드러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다 지지에 있어. 지지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지가 천간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작용력을 갖는 게 뭐냐면은 합국이야. 삼합국.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격 우리 이렇게 쓰지, 그제? 이 격은 뭐의 준말이야? 격국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국을 이뤄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갑술이 있다 이러면 이거 무슨 격? 현재격이잖아, 그제? 근데 이게 오가 이렇게 있으면 오술 화국을 지어서 무슨 국이라 그래? 상관격이라 그러잖아. 상관국 때문에 국도 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아주 쉽게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종교이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팔자 모든 지식이 이제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격이라고 하는데 지지는 숨어있는 은신들인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된다? 합국을 지어야 돼, 합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욕이 뭐냐면 자야 자. 갑자 욕이야. 그지? 또 이게 딴 데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딴 데 있으면 이 사람은 도화를 깔고 있는 사람이야. 그지? 도화를 깔고 있는 사람인데 요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드러나지 않는다. 은연의 그 이치를 알면 도화를 부정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근데 은연의 이치를 모르니까 신사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식한 게 졸라게 용감해요. 모르는 게 또 아니다라고 딱 규정하면은 진짜 아닌 거 말고 그냥 확신을 갖는데.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게 무서워. 왜냐면 지식 체계가 왜곡되어도 어떤 확신을 가지면 이 성공의 키워드는 확신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몰라도 확신을 가지면 잘 맞아. 기본적으로 사람은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한다는 확신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크게 깨지면 이제 깨침을 얻게 되는데 어쨌든 요게 요 사람이 도화기가 드러나려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신이나 진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요 도화가 확 드러나. 그럼 팔자에 이미 이 사람이 진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게 기가 철철 넘치는 놈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가 안 드러나. 그러나 어릴 때는 되게 얌전하고 얘가 찌질했는데 갑자기 얘가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연기에 목숨을 걸고 막 이상하다. 이거는 뭐야? 그 운이 온 거잖아. 신이든지 뭐가 왔어? 진대운이 왔잖아. 근데 신이 와서 합작하면은 이 엿이 되는 거예요. 응? 아주 빅엿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절지야. 그래 안 그래? 절하고 뭐가 돼? 전륙이지. 전륙이 합작돼. 그러니까 도화가 재능이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끼를 부리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어? 집도 나오고 가족들하고도 절단하고 땡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 끼가 뭐하고 합작하면 진하고 합작한다 그러면 진은 뭐냐면은 반환이야. 세진은. 반환은 뭐예요? 말 한 장 아니야. 좋은 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 때문에 뭘 타?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좋은 차 타는 거는 저 자식 좋은 차 타다가 언젠가 또 어떻게 되겠다? 절단 나겠다. 이게 왜냐면 이 끼가 절하고 합작하고 잘 나갈 때는 애들이 건방을 떨지만 나중에 어느 날 쏟아지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보면은 무슨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지냈다는 둥 그러면서 찔찔거리면서 울고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제 반성했고 이제 잘해보려고 합니다 해봐도 운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뭐하고 합작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잘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능이 확 드러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화가 있는데 합작이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있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합작이 딱 되면 끼를 드러내야지. 그 끼를 드러내면서 절단이 나거나 절단이 나거나 아니면 끼를 확 드러내면서 어떻게 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운이 이제 반절돼서 이 사람이 잘 안 됐어.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다시 등장했어. 그래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어. 좋은 시그널, 나쁜 시그널? 좋은 거죠. 아주 나쁜 시그널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합작이 안 될 때는 TV에 나올 일이 없지. 합작이 됐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야. 합작이 됐어 나올 때 반환하고 합작돼서 나오면 그렇게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이게 뭐하고 합작돼서 나온 거야 지금? 저희랑 합작돼서 나와가지고 질질거리고 벌써 끼는 또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사우나에서 그냥 그 저기 뭐야 찜질방에서 집 갈 때는 울지도 않고 맨날 고스톱 치고 놀다가 자빠져 자고 뭐 약 먹고 취해 있거나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중 앞에 나서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희노애락의 풍부한 감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거기서 도화가 저 도화가 뭐가 됐다? 합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합작이라는 것은 일름일량이 만나서 뭘 했다?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에서 현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요. 드러나는 시점이니까 저놈이 뭔가 합작이 됐어. 근데 다시 운이 그 반환하고 합작돼가지고 싹 들어오면은 그놈이 뭐 옛날에 뭐 10대 가지고 잘 나갔던 놈인데 다시 말이야 사업으로 커가지고 말이야 다시 나타났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도화라는 것은 절제하고 합작되거나 반환하고 합작되기 때문에 옛날에 가수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불안거리에서 확 사라지면 맛이 확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식도 끊고 단절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치? 대중현태에서 단절되잖아. 그러다가 고군분투해가지고 성공을 내서 다시 드러나고 성공해가지고 다시 드러날 때는 또 뭐가 합작한 거야? 도화가 합작한 거지? 근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내가 다시 사업에서 성공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올 때는 뭐야 이거는? 반하고 합작해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다시 온 거야. 기복이라는 게 아주 끝내줘. 도화가 뭐냐면은 우리 12운성의 가장 낮은 단계에 절하고 이렇게 합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나 뭐 사람들이 아유 이순 선생님 참 끼가 있어. 이게 참 좋은 얘기야. 뭐 기가 세다. 뭐 근데 그 말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끼가 있어 이거는 당신은 참 좋은 차를 타겠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당신은 아주 땡칠이 되겠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게 이 도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합작되면은 반환에 오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그 도화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절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자. 절은 뭐하고 합작을 해? 생하고 합작하죠? 절육세 합작이니까 절이라는 게 드러나려면 이 절이 있는 팔자에 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평소에는 안 나타난 은의 상태로 있다가 합작이 딱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도화하고 합작돼 버리면은 갑자기 절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제? 갑자기 사업하던 사람이 놀고 먹고 이러가 하다가 주색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말아먹는 게 도화와 절제의 합작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놈이 망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생 잘못 산 놈이다. 이렇게 우리 다 불러. 그러니까 그 자식은 쪽팔려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 아예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단절됐어. 근데 한 번씩 생각은 나. 그때 워낙 강렬하고 개성 있게 놀았기 때문에 야, 걔 어디 갔냐? 걔 죽었어. 소식 없어.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 단절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딱 등장할 때는 뭘 하고 어떻게 등장해? 좋은 차를 타고 등장해.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 내가 한잔 살게 이런다고. 전력살게가 돼가지고. 무서운 놈이죠. 남들이 다 죽었다 생각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야. 자, 그러니까 반환이라는 건 좋은 차잖아, 그지? 좋은 차인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반환이라는 성분이 있거나 또는 반환이 합작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팔자 있는 거? 절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 욕이라든 게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욕이 이 도화라는 게 어떤 거하고 합작하냐에 따라 가지고 반환하고 합작하는 팔자에 이미 반환하고 합작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도 절지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절이 합작을 하는 순간에도 반환도 어떻게 돼? 움직이지. 그래 안 그래요? 팔자에 도화살이 있는데 이게 반환하고 합작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끼가 뭐야? 끼로 인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도화가 있는데 이게 절자하고 합작되어 있는 사람. 도화만 있고 절이 미리 절자하고 합작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건 장미 원수야. 진짜 일찍부터 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야. 이게 장애도화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무세인에 놀이개감이 된 거야. 그 세 개가 다 합작되면 어떻게 돼요? 구글 이루면 있잖아. 전도현상이 생겨. 그래가지고
팔자의 균이 깨졌잖아. 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게 떨어져서 합작을 할 수는 있겠지. 그때 어떤 게 더 긴밀한 합작을 짓고 있느냐가 또 주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서울에서 청담동 같은 데는 청담동은 사실 딱 청담동 종을 딱 눌러도 그냥 반경 한 2km 안에는 돈으로 얘기하는 동네란 말이야. 거기는 뭐 판금 잡고 뭐고 필요 없어. 돈 찌질하게 쓰는 놈은 병신이야. 예를 들어서 마람들이 인정 안 해줘. 돈 잘 쓰는 놈은 인정받는 거란 말이야. 그게 좋은 차들이 쫙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야, 이 반환의 무리들, 이 반환하냐 이게 반환이 있는 놈들이 그렇게. 근데 반환의 무리들이 벌써 청담동에 차를 세워놨다는 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저 시골 한적한데 뭐 있으면은 그거는 반환인데 그 뭐 어떤 반환인지 모르겠지만 청담동에 좋은 차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는 새와 욕의 뭐야? 합작이잖아. 동아들이 있는 애들이잖아. 응? 그러다가 어느 날 청담동에서 사라지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저랑 걱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이치가 그런 거야. 나 좀 명리를 알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생하고 서점에 가서 내가 내가 책을 하나 사봤어. 그 스펜서 박사의 그 피크 앤 벨이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 책 딱 요만해.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뭐 책 내용은 안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강의할 때 그 책을 인용하니까 피크 꼭대기가 있고 벨리가 있어. 계곡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운이 떨어져도 절망의 끝에서 다음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잘 견디면은 다시 또 오르막길이 있다. 인생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또 지혜가 있다면 꼭대기에서도 곧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겸손해라.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제목만 멋있게 피크앤벨리 붙여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짜증나 안 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게 운이 이게 오르고 내리막 이거에 누가 모르냐 이게 아니라 운이라는 것은 전력세 합작, 록사양 합작, 병태대 합작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게. 크게 4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전력세 합작이 있는 놈들은 반환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여기서 약간 떨어지면 나 죽어요 해가지고 난리치다가 요 정도로 다시 걸쳐서 가는 애들도 있고 이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운기. 근데 여러분 명리학자 적어도 운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운의 패턴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내가 도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 진리를 설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흥하고 지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한 10,000명씩, 한 20,000명, 10만 명의 군중들이 아주 그냥 지랄 발령을 떠낼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감동을 받아서 울고 뭐 빤스 벗어 던지고 난리를 칠 건데 시험 운이 안 좋으니까 맨날 한국학 대학원까지 와가지고 10명 놓고 내가 지금 이거 조폐를 놓으서 강의하고 있잖아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아씨. 학대나 치고 싶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깔때기를 들려면 조용히 하려보다는 강의 잘해요 제가. 네? 그런데 어쨌든 도화라는 거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나나 밥정한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혀 이런 보태족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좀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록사양 합작을 한단 말이야. 록사양 합작을. 자 그러면 가빈일주가 와가지고 너 왜 직전대로 쳤어? 내가 한마디 딱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찰석 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딱 물어보려고. 그거는 원래 내전법에 가빈일주라는 사람이 요새 보니까 뭐 낙하입고 해가지고 뭐 신일나라고 뭐지 근데 병신 같은 병신들이 합창이에요 정말. 이게 아니라 가빈일주가 탁 들어오는데 신일날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딱 그렇게 원래 찍는 거야. 이거 록이 절 끝났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너 그때 쳤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남편하고 찢어졌어? 잘 살지 이렇게 딱. 여자가 들어오면은 관성결정 아니야 그지? 신일날. 깼다고 오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 제가 직장을 잃어가지고요 정말 이제 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찌질한 소리를 이제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봉급쟁이들은 직장을 잃으면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지? 죽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거는 사하고 합작을 한다고. 사하고 록은 인오술 합하지? 인오술 합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 갑이 인에 있으면 뭐야? 록이지? 그래 안 그래? 오에 있으면 사야. 사지야 사지. 그리고 이거 뭐야? 양, 록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정에 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양하면서 가족을 월급을 타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어떻게 돼? 죽는 인생이야 팔자가. 엄청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평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안정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록이 이제 끊어져서 왔다. 예를 들어서 끊어져서 오면은 그래서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언제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데 그 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예를 들어서 4년이야. 예를 들어서 올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사년이었다. 에? 이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년이면 직장 된다. 이모년이 되면 오가 뭐하고 합작을 해? 이노 합작하잖아. 그러니까 록사 합작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그때 가면 취직된다. 왜냐면 록이라는 게 어떻게 돼? 다시 어떻게 돼? 생기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인만 록이 아니라 경신도 록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육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는 뭐예요? 비견이지? 비견 아니야 비견. 이건 뭐야? 오는 상관 아니야 상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록사합작은 내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주는 거잖아. 비견이 붙어서 도와주니까 그치? 그 대신 상관이 들어가잖아 상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엄청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거나 내가 힘을 써가지고 좀 비굴하게 잡을 얻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줘? 그림을 그려주지.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물상법 아니야? 그러니까 알죠 물상법. 선생님 물상 다 배웠어요 저희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간목은 대나무 아니에요? 뭐 골목은 하초잖아요. 나 이러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간목은 뭐 그러면서 뭐 시끄러운 놈 뭐 옛날에 뭐 기토탄인 그거 2000년도에 내가 참 아마 그 전에 기토탄이라는 얘기가 없었어. 근데 그때 적전수 썸을 쓰면서 내가 뭐 원래 유기에서 가져온 건데 탄이 돼서 기토탄이면 요새는 개나소나 기토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물상론이야. 뭐 쌍무기림이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배워요? 가불병정무 배우잖아. 그지? 물상이 기초야. 그러니까 물상법에. 간목은 뭐 등나다 저기 뭐야 뭐 소나무다 그러면 물상 기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술이 있으면 너무 좋다. 이 갑인이라는 것은 팔자의 격국을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격국은 성격인데 더럽게 못 사는 놈도 있고 격국은 파격인데 엄청 부자인 놈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지? 격국 성패를 잘 조율해도 사실은 그게는 합생 기능이라는 걸 잘 살펴야 돼. 예를 들어 어떤 놈은 재다 신약인데 엄청 부자야. 또 재성이 뿌리가 없는데도 돈이 안 떨어져. 그러면 팔자의 그 무근한 재가 지장간에서 뭘 하고 있어? 합생을 이루는데 그 지장간이 있는 지지가 호태로 뭐냐가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재가 어디서 계속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어. 간목이 있는데 원래 이 간목은 신금이라는 게 진신이 아닙니다. 경금이 원래 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게 있어봤자 별 볼 일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갑이들에 태어났다? 이 사람은 말이야 항상 이게 뭘 해줘? 인중에 뭐야? 병화가 뭘 해? 합을 해주지? 요 병화가 뭐를 끌고 가냐면 인을 같이 끌고 가. 이걸 패킹 이펙트라 그래. 그러니까 비견, 동료가 항상 뭐야? 관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뒀다가도 또 생기면 누가 직장 동료가 또 관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18장의 실전 실기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거나 그렇게 열심히 봐야지. 남의 거 피곤해서 못 봅니다.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작 요점은 내 명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운이 좋으면 게임 끝난 거야. 사실은 내가 운이 좋다는, 내가 운이 좋은 시점이라는 걸 알면은 팔자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는 대로 내가 찌꺼리는 대로 다 맞게 돼 있어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운이 나쁘면 팔자술의 첨단 실기를 다 각오해가지고 몹시 그 긴장해가지고 텐션해가지고 싹 봐도 결정적으로 틀려. 그래가지고 사회별로 맹강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명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자 어쨌든지 간에 가빈이라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여기 저기 촬영하는 우리 선생님도 그 가빈 일주예요. 우리 지금 이 선생님이. 근데 내가 그 가빈 일주를 딱 볼 때 나는 가빈 일주면은 난 제일 먼저 이걸 봐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 있냐를 술이 있냐를. 갑이 술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술이 좋습니다. 이 사람 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술은 양지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부양하는 거잖아. 부양하는 록이 항상 생긴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뭐야 이게? 편제라는 거야. 제라는 거야. 제 합작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팔자수로 포테물상까지 오면은 다른 술수로 전개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거 명리로 장땡인데 뭐 내가 뭐 유기물 할 필요가 있냐, 뭐 풍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근데 이까지 안 가지니까 신강력을 모르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아직도 신강력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강약 판별이 안 되고. 왜냐면 그거 사실 어려운 거지. 왜냐면 이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강약 판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은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합작됐냐, 록양 합작이 됐냐, 팔자에.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록양 합작이 되는데 그 양이 편제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편제라는 게 중요하면 뭐가 무엇의 합작이야? 육신의 합작하면 비견과 편제의 합작이지. 그러면 도덕 베이스로 항상 돈을 본다 안 본다? 본다. 편제면 선생님은 큰 돈이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마. 록양합작이기 때문에 부양할 정도의 자금이 항상 있다. 근데 처자식을 부양하는 자금이 있는 것도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양하느냐의 문제지. 방목하느냐, 내가 제대로 부양하느냐.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가 부양할 수 있는 록과 양의 합작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구는 안 그러고 싶냐고. 누구는 내 처자식을 잘 건사하고 싶지 않냐고. 하지만 어떤 놈은 처자식을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되는 그 절박한 운명. 에? 어떤 애들이 주로 있어? 전력사합작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전력사합작들이 재밌어. 이 중들이 말이에요. 잘 놀아. 중들이 전력사합작이 많아. 왜냐면 이 속세와 단절된 사람들은 전력사합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팔자라는 것은 굉장히 연역적인 추리체계란 말이야. 아, 저 안 봐도 저 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안다고, 그지? 근데 그 고독한 그 절대고독의 그 속세하고 등진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놀면 잘 놀아. 흥이 많아. 신이 많고. 아시겠어요? 신도 많고 잘 놀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운이 좋으면 말이야. 중이 뭘 타? 네? 벤츠를 타요. 그래가지고 그 컨버터블 그 딱 열리고 말이야. 두 사람이 타고 가면 멋있어.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씨. 그래서 어쨌든 이거 참 록사양 하나 설명하는데 참 힘드네. 그래서 그렇게 갑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을묘 들어갑시다. 사실은 내가 갑인 설명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신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똑같으니까 절차가 록사양 앞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이제 을묘를 내가 리스피트 이제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교정해 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을묘 읽습니다. 자, 을묘일생은 을목이론이 걸록의 놈입니다. 갑을 기급은 로강의 자합니다. 정화식신은 록궁병지로 종합니다. 기토제신은 록궁병지로 종합니다. 관록신금은 록궁절지로 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갑인에서 관성절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때 관은 사실 갑목의 정관은 뭐예요? 신금이잖아, 그치? 근데 신금을 인에다가 안 갖다 댔지, 내가. 그거 왜 안 갖다 댔을까? 그냥 육갑보태를 써라. 그게 짝을 짓는 정관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음보태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고 싶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신은 전혀 그러면은 이 인과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왜 음보태를 알아야 된다면, 갑인일주가 신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할수록 신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음보태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얘기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인수, 임수는 록궁사지로 정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초목은 부드럽고 원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상당한 고집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그 성적 얘기하고 이러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운전자들은 그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격을 맞춰도 또 난리 호들갑을 뜨는 애들이 있잖아. 보세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화법에서 이런 화법의 사람들은 잘 내거든. 너는 참 어떻지만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살짝 낮추고 높여주거나 높이고 낮추거나 이런 데 사람들은 일단은 한번 높여주면 공감하는 그런 특성이 일단 있다고. 야, 너는 진짜 참 겉은 화려하지만 참 내면은 넌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다. 이러면은 더 이렇게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 내면이 쓸쓸하지 않은 사람 없어. 다 내면이 쓸쓸해. 고독하고 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뭐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상당한 고집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을묘의 고집은 대단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3대 고집에 들어가는 거죠, 을묘는. 그러니까 이게 음일주가 이렇게 간여지동한 인간들은 고집은 말도 못해. 차라리 고집 있어 보이는 놈은 고집 있어 보이는데도 의외로 모르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실은 고집이 있어도 고집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대비가 있는데 전혀 고집이 없을 것 같은 게 은근한 고집을 끝까지 피우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을묘일주를 해서 펴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이거 아주 혀를 내두르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뭐 이제 다 좋은데, 우선 여기 보면은 비견이 관을 다투는 양상으로 경쟁심을 발휘하고 지도적 위치에 오르고 하지만 관성이 제살로 종해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사실은 관성이 제살로 종하는 게 아니라 관성이 어떻게 된다? 절궁으로 간다 그랬지, 그지? 절지로 종한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갑이는 똑같은 이 기겁이 뭐를 다퉈? 재를 다투지, 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이 없으면 동업으로 돈을 잃거나 또 동업으로 인해서 재를 얻거나 이런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을묘는 관을 다투거든요. 그래서 자, 을묘일주는 자 보세요. 요 묘중의 을목이 뭐를 다투? 경금이라는 관 하나를 두고 서로 합하려고 다투죠, 그죠? 이런 거 다투니까. 그리고 간성 신금은 뭐라 그랬어? 절종한다고 그랬잖아. 간성 절종이잖아, 똑같이. 록지라고 해서 다 간성 절종은 아니야. 그러면 여자가 왔어. 그러면 백발백중 뭐야? 남편하고 뭐야? 이혼이잖아. 그렇잖아. 이별이잖아. 간성 절종이니까. 아니면은 남편이 있다 그래도 떨어져 살잖아. 떨어져 사는데도 이 여자는 고민이 있어. 뭐가 있어?
내 남편을 다투는 뭐가 있어? 비견이 있어. 그러니까 헤어져도 뭐 때문에 헤어져? 딴년 때문에 헤어져도. 응? 그러니까 나한테도 엿먹인 년이 하나 있잖아. 어쨌든 여자가 비견이 까마하니까 그지? 그 내가 언어가 좀 거치나? 아주 순화해서 강의할까? 어?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렇게 거치지 않아요. 좀 거치고 원래. 아니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다툰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묘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묘일주, 이거 배우자궁이지, 그지? 배우자궁의 이 묘가 우리가 나중에 오자술 가면 무슨 성? 묘파성이지? 깨지게 돼 있어. 배우자궁이. 어제도 하나가 안 났어.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김문기라는 사람이 아이고 또 소리. 김문기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디냐면 전주에서 왔어. 전주에서. 근데 이분이 묘일주야. 묘일주. 예? 근데 팔자에 미, 묘, 신, 묘. 근데 부인을 같이 왔어.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나이 차가 10살이 나. 아, 그럼 뭐 벌써 답이 딱 나와. 아, 이 사람은 재혼이다, 두 번째 분이다. 이렇게 나와. 한번 그렇게 크게 묘일주라도 한번 이혼을 해가지고 완전 부부 사이 딱 깨졌으면 그걸 뭐라 그러지? 대체. 그래서 재혼하면 살 수 있어. 근데 또 나이 차가 많아. 그 나이 차를 어디까지로 보냐면은 경계를 8살 차이로 봐. 8살 차이가 뭐야? 삼합국이지? 그 합국의 경계를 어떻게 된다? 궤도를 넣어서 나면 살 수 있어. 아시겠어요? 따지고 다 하고 왔는데 허락? 현침이 중중하다? 그 우리 선생님은 내가 딱 보자마자 이랬어요. 내가 선생님은 참 사람을 이거 낫게 할 팔자인데 그러니까 신묘일주인데 끝내줘 이 현침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제살이에요. 묘 이게 나중에 이게 뭐예요? 태지야 태. 신묘태 따라하자. 신묘태. 예, 신묘태니까 돈이 재물이지. 재물이 어디 있어? 태지에 있지. 태지가 뭐야? 잉태된 거 아니야?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가만히 어디 어떤 공간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앉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게 어떤 불상을 갖고 있냐? 제가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우리 학생도 봤지만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유를 확장하면 물상은 굉장히 확장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유해야 돼, 사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을 낫게 하고 이렇게 돈도 이렇게 잘 벌었겠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의미가 뭐 긴가민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 얘기 안 하니까 가만히 있지. 친하면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뭐라고 저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제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 사람이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 말을 난 믿을 수 있거든. 내가 뭐 의학적 소견이 없거나 기똥찬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았냐? 젊을 때부터 기도만 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산에 가서 기도 갔다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데 이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 사람이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예? 자, 요거는 뭐하고 합작되냐면, 이 제살은 뭐하고 합작되냐면은, 해묘미 이렇게 합작되거든. 요 해가 뭐냐면 영마야. 그러니까 영마하고 합작돼.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디로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산기도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토굴 같은 거 파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지리산도 가고 주황산도 가고 뭐 온갖 산이라는 사람 다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마가 왕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갇혀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저는 뭐 물질보다 영혼을 중시하기 때문에 속세를 등지고 가서 저는 기도에 전념합니다. 병신 같은 소리야. 팔자가 역적을 합작이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놈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3,000원짜리 이상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응? 추리닝 내지 아니면 법보만 기어 입고,
사람 오면 낫는데 보기만 하면 낫는데 근데 이 현침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만지거나 주물러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 약간 뻥을 깐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보면 낫는데요. 근데 나 이거 믿어줘요. 근데 이 김문기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이제 10살 아래 여자인데 이 사람이 있다고 부인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얘기를 하면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면 부인을 여행사 사장이었어 부인이. 응? 그러니까 부인이 여행사 사장이고 뭐 어디 백두산 같은 거 기도하러 갈 때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사실 이분이 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너무 철두철미하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돈식은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 교육에는 아주 그냥 보통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처자식하고 절연인데 그렇지 않고 처자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재와 간이 다 투에 있어. 그 종재명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자를 끼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자식들을 교육도 다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돈도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인은 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부인은 제가 종재격이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 굉장히 왕한 거지 그지? 부인이 집에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옛날에 여행사 사장을 했는데 이 부인이 뭐냐면은 그 남편보다 10살 연하인데 그 고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선생님 이 여자는 폐 반을 다 도려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 이 남자가 고친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 그냥 보면 고친다니까. 아 끝내줘. 그래서 그럼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됐냐? 자기는 그냥 어려서부터 삶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보면 낫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 생전에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다만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책도 사서 보긴 좀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TV에서 저를 딱 보는 순간 쟤 진짜 쟤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나 진짜 10년 전에 방송할 때 아니겠어. 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TV에 완전히 얼굴이 떡판인 거야. 진짜 우리 홍정택 씨도 알지만 나 10년 전에 내가 좀 샤프하고 그랬는데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날씬했는데 TV를 보니까 진짜 떡판이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TV에 보는 순간 그 동영상 딱 자료하고 동영상 꺼버렸거든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마디를 하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저분이 스승이다 이래가지고 선생님 저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한 개도 없대.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거 상담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일주일치 끼니 양식을 모아서 상담을 한번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 강좌 하나 있잖아요. 생명아트센터에서. 그래서 거기라도 꼭 자기가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라. 너는 이제 못 가라.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든지 그래서 뭐 낫는다는데 나는 그 믿음이 가거든. 나는 그 팔자 유형을 보면 이 사람이 지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차근차근 돌보다가 지지난해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벌벌 지금 떨고 있어.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떨고 있는데 어떻게 됐길래 사업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 치유하는 사람이 그거 왜 안 돼봤자 얼마나 잃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나보다 더 부자야. 짜증이 확 나요. 그랬더니 부자인데 이제 학비를 이제 유학한 나라에서 학비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 거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는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을 고친다는 참 인생이 묘하지 않나 이거? 우리는 진짜 한 1년간 빚져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이너스 경제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건 마이너스 경제가 될까봐 이제 쫄아가지고 이건 그러면 선생님하고 오는데 그 순간에 내가 엄청 피곤해지더라고 이 기가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를 보기만 고친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넌 안 죽는다. 이러니까 용기 100배 해가지고 야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남의 얘기를 많이 했나. 뭐 관심 있으면 금요일에 와서 그 사람 한번 봐. 고쳐달라 그래. 고쳐줘. 하여튼 근데 이제 놀라운 게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거짓말하지는 않았고 폐를 반이랑 절단하고 진짜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거를 고쳤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 중에서 이분은 신묘일주고 부인은 자일주야. 이 자묘형이 무슨 물상? 성균물상이잖아, 그치? 궁합이 많고 이 자묘형이라는 게 그런 거고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지 좋게 얘기하는 자묘형이라는 게 그지? 자묘형은 성교물상이에요. 근데 성교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야? 좁혀는 물상이야. 근데 그 좁혀는 것도 아니고 그 예리한 걸로 말이야 채찍 같은 걸로 패고 이런 애들 있잖아. 자로 때리고 이런 애들. 뭐 예리한 걸로 이렇게 뭐 쑤시고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그런 물상인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뭐야? 지압을 하거나 안마를 해주거나 그런 물상이지. 그래서 내가 두 분은 그래서 성교물상이라고 그러면 너무 속되잖아 내가. 그래서 그 30년을 기도만 한 분한테 두 분은 성교물상이 있어서 잘 궁합이 좋겠네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좀 터치하고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면 굉장히 건강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그 남편이 부인을 지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얘 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 보기만 하고 다 놔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 자식 다 주물르고 뭐 지압하고 하는 놈인데 뭐 안 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하여튼 이런 거 하고 시작합시다.